집값이 반등하니 집이 사고 싶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심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요즘 집값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살 걸 뭐 12월 1월에 살 걸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와 구매를 구분하라라는 게 이제 오늘의 좀 주제인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돈 벌려고 사는 거고 구매라는 거는 그냥 갖고 싶은 거를 사는 거죠.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집을 살 때는 사실 구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살려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구매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무주택자면은 꾸준히 집을 사라, 웬만하면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인남은 그냥 무조건 집 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집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말한 적이 많거든요. 뭐 연봉의 한 10배 정도가 최대 가격이다. 그리고 저축률도 꼭 따져가지고 뭐 대출을 뭐 한계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만큼만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책이나 뭐 강연 같은 데서도 신용대출 같은 거는 역전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남겨서 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 앞에 집을 사라, 그 다음에 요런 걸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앞에 얘기만 듣게 되죠. 근데 저는 요런 얘기들을 듣고 뒤를 안 듣는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집을 사봤고 저도 투자를 해봤을 때 집을 사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살 때는 투자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집을 사가지고 돈도 조금 벌고 내가 산다면 오르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구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내가 갖고 싶다. 나 저 집 갖고 싶어. 나 저거 무조건 사야 돼. 야, 조금만 더 하면 저거 살 수 있는 대로 가다가 끝나버려요.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저 모닝 좀 사려고 왔습니다 했다가 G80 알아보다가 집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GV80 뭐 이러다가 이제 E클래스 뭐 점점점 가잖아요. X5 막 보다가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웃픈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집을 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 처음 투자를 하거나 뭐 처음 부동산 어떤 뭐 구매를 하려고 결정하는 분들은 요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혹하게 되는 게 되게 큽니다. 최근에 집값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등세가 꽤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뭐 특정 지역들, 뭐 동탄 같은 데들은 뭐 특정 단지의 얘기일 수 있지만 거의 뭐 지금 전고점을 막 회복한 데들도 있고요. 뭐 송파의 뭐 지역들 이런 데들은 거의 지금 전고점에 막 다다른 곳들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가본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 실제 집을 살려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나는 이제 철저하게 돈을 막 생각했어요. 뭐가 싼 거 사고 뭐 이제 저렴한 거 사고 매물 사야지 하다가 금매물도 없고, 가보니까 조금만 더 얹으면 이건데, 조금만 더 얹으면 소나타인데, 조금만 더 얹으면 그랜저인데 하다 보니까 야 그럴 거면 야 여기 사지 말고 딴 동네 가. 딴 동네 조금만 더 얹으면 그럴 거면 또 딴 동네 가. 그럴 거면 재건축이 낫지 않나? 잠깐만, 그럴 거면 일기 신도시인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가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뭐 차도 한 10년을 타지만 집은 차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어찌 보면 뭐 5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집을 내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현금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럼 이미 대출을 최대치로 껴야 되는 상태에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무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용대출 땡기고 사내대출 땡기고 장인 장모님 뭐 부모님 돈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갖고 싶은 집을 갖게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집을 가지고 싶은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그래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지와, 아니요 저는 그냥 집 안 올라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거주할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이 마인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될 말인데요. 인생이라는 거를 저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뭐 무주택자면 대부분 투자 경험도 거의 없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정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때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뭐냐? 집을 우선 사야 된다. 집 사가지고 내가 인생을 좀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근데 집 하나 사가지고는 사실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를 사는 거는 뭔가 인생의 그 숙제를 하는 거고 남들 하는 거를 그 따라가는 느낌인 거지 이걸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려면 집을 막 몇십 채를 사시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시든지 사업을 잘하든지 아니면 뭐 코인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가 엄청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정도로 내가 해가지고 뭔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내 집을 산다는 거는 당장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당장 빌라 한 채 사보세요.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 사회초년생 둘이서 만나가지고 맞벌이 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대출 조금 받잖아요. 그럼 바로 살 수 있는 게 빌라입니다. 그럼 빌라도 주택이거든요. 그럼 빌라 하나 뭐 서울에 하나 그냥 괜찮은 거 약간 좀 낡았지만 괜찮은 거 하는 거 한 2, 3억이면 삽니다. 동네가 조금 나빠서 그렇지 2, 3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럼 이런 거 하나 사는 거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 집 마련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라는 말은 빌라 사고 싶어요가 아니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럼 이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의 이 내 집 마련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 내 집 마련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쪽팔리진 않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름 대단지에 준신축급 주차가 잘 되는 아파트로 학군도 어느 정도 좀 괜찮고요. 최소 제가 이거 집을 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살만해야 되고요. 주변 환경도 좀 안전해야 되고 가격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제가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호재가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그런 좋은 아파트를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긴 말입니다. 이게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예요. 어찌 보면 내가 투자도 하고 싶으면서 실거주도 하고 싶으면서 돈도 벌고 싶으면서 그런데 남들은 못 사는 걸 나는 사고 싶은 뭔가 이 욕심의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이 존재합니다. 이런 집이 존재해요. 어디 존재하는 줄 아세요? 내 능력보다 훨씬 비싼 집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능력보다 훨씬 비싼 집을 내 능력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저런 집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최근에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거의 20% 실거래가가 빠졌는데 그러면 20%나 빠졌으면은 그러면 내가 집을 사도 되는데도 집을 못 사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더 떨어질까 봐 사기 두려운 거. 아니 지금 20% 빠졌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집 마련이 꿈이면 사면 되잖아요. 그냥 사면 되는 건데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가격에 이제 온 건데 그럼 사면 되는데 안 사는 건 더 빠질까 봐. 그 말은 내 집 마련이 꿈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아까 말한 제가 그 장문에 말한 그 돈을 벌고 싶어요 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조금만 더 빠지면 더 좋은 집이 또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잠깐만 내가 지금 수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빠지면은 잠깐만 분당도 가고 분당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잠깐만 판교 가고 판교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잠실 가고 잠깐 잠실에서 또 빠지 야 이러다가 강남이 10억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강남 10억 빠지면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동탄이 3억까지 빠지면 내가 산다. 뭐 극단적으로까지 막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인이 싸게 판다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사기 두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싸게 파는 거는 내가 못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못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인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살 수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 무주택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집을 사고 싶다면 당연히 나도 불안한 만큼 주인들도 불안하겠죠. 그래야지 집을 조금 싸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불안하지 않으면 나도 사는 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사는 거죠. 지금은 남의 마음을 따질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져봐야 되겠죠. 오히려 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소득이 진짜 장기 우상향 할 것인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 소비는 장기 우상향 할 거거든요. 소비는 장기 우상향 하는 게 확실해. 근데 내 소득이 장기 우상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오기 시작하면서 집이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거, 더 중요한 거 이거죠. 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 맞벌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득이 늘다가 팍 줄어들어요. 소비는 무조건 우상향이거든요.
소비는 장기 우상향합니다. 근데 소득이 늘다가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이게 맞벌이를 못하는 거죠. 뭐 육아휴직이 됐든 갑자기 뭐 아내의 변심 아니면 남편이 갑자기 뭐 다치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맞벌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집은 샀고 대출은 받았고 맞벌이는 못해.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집을 한 채를 사는 거에 올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진정 원했던 삶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집을 한 채 산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 없거든요. 이 인생을 바꾸려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축을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아무리 소득을 높여도 저축을 못하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3번, 투자를 무조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계속 불려 나가야지만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랑 집을 한 채 사는 거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집 하나 사는 거는 그냥 이 투자를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을 불릴 수도 있는 것 중에 일부 중에 일부 정도입니다. 내 능력 이상의 집 한 채를 사려고 다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어떻게든 막 끌어서 사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다시 또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이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고통이 시작돼요. 내 능력 이상의 집에서 실거주하면 고통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리해서 왔죠. 그렇지만 이웃들은 여유 있게 왔거든요. 이 부자 이웃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이웃과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집을 사면 실거주 안 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출을 받고 뭐 이래저래 막 무리해서 집을 샀죠. 그럼 생활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집값이 결국에 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라야지 내 운명도 같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한번 고민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만 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예요. 가질 수 있는 것만 사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연봉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저축력 기준으로 거기에 몇 %만 대출 이자로 쓰든지 뭐 나는 뭐 얼마 이상은 안 사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기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항상 그걸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쉬운 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것만 알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 뭐 강남이 오른다. 뭐 광교 무슨 뭐 판교 뭐 신축 아파트 뭐 어디가 막 오르더라. 뭐 호수에 있는 뭐 어디가 오른다. 막 대단지가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단편적이고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만 알게 됩니다. 뭐 특별하게 나한테 인풋이 없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 능력 이상의 것, 내 이상의 동네들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데를 사는 거야. 아주 그냥 쉬운 예로 2023년 요즘에 뭐 계속 집값 빠졌다고 막 난리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4억대, 5억대는 여러분들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몇 년만 고생하고 아기 낳을 정도의 신혼생활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들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저축 한 50%, 60% 해가지고 한 몇 년만 돈을 모으면 대출 받아서 4, 5억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맞벌이 하면. 근데 요것들이 전국에 하나도 안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른 데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반등한 데들도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이 그러면 언론에 많이 나왔냐? 아니다. 안 나온 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거든요.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구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사는 거. 용의 꼬리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동네 가서 나쁜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쁜 동네 가서 좋은 거 사는 게 훨씬 좋고요. 새 것보다는 낡디 낡은 것 중에서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으면 새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낡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사려고 하시고요. 좋아 보이는 거를 사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살기 좋은 걸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을 살 때 구미를 샀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구미를 산 거거든요. 근데 구미를 사도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서울을 샀으면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핵심은 투자를 성공해가지고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와 무모함은 다른 것이다. 집을 사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 자산을 불리고 투자를 성공하라고 한 거지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아무거나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차이를 꼭 알아야지만 내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드맵, 이 로드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저도 아까 고민하다가 나의 공부량이 어느 수준인지, 나의 공부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기준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내 공부량이 아주 낮다. 그리고 저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럼 연봉의 1배로 딱 투자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연봉의 1배. 그럼 저는 연봉 3천인데요. 그럼 3천짜리를 사는 거죠. 3천짜리. 3천짜리 아파트를 사든 3천짜리 빌라를 사든 뭐 3천짜리 주식을 사든 3천짜리 코인을 사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연봉의 1배짜리 투자처를 한번 시작해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잃어도 10% 잃어도 금방 복구하잖아요. 한 달 월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다. 연봉의 3배. 나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연봉의 한 5배짜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 1억 5천짜리 뭐 오피스텔 같은 거, 경매로 뭐 빌라를 산다든지, 뭐 1억 5천으로 뭐 지방에 있는 무언가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를 해보는 거고. 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저는 뭐 남들 한 20명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한 10배, 한 3억짜리, 한 3억짜리 뭐 구축 아파트를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공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나의 이 투자 규모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기준을 세울지를 스스로 정하시지 않으면 진짜 모닝 사러 갔다가 G80 보고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